4월 중순, 영산홍 나무숲이 소란스럽습니다. 무성한 나뭇잎 속으로 쉴 새 없이 떼까치가 드나듭니다. 잎이 무성한 곳에 둥지를 틀었습니다. 어미는 이때를 기다렸습니다. 나무가 앙상할 땐 적에게 그대로 드러나 위험에 처하기 때문이죠. 둥지를 완벽하게 숨길 수 있는 시기를 본능적으로 아는 겁니다. 먹이를 가져온 것은 수컷, 아빠입니다. 떼까치는 대표적인 일부 일처제 새 중 하나입니다. 암컷은 둥지에서 새끼들을 보살피고 먹이 사냥은 수컷이 담당합니다. 날카롭고 강한 부리를 가진 떼까치는 작은 맹금류입니다. 사냥은 빠르고 정확합니다. 떼까치의 이름은 울음소리 때문에 붙여진 것입니다. 떼떼떼 울음소리와 함께 먹이를 전하고 잠시 쉬지도 않고 수컷은 또 사냥을 나섭니다. 그리고 암컷은 새끼들을 돌보죠. 정확한 역할 분담은 떼까치의 본능입니다. 일종의 새끼를 보호하기 위한 생존 전략인 셈이죠. 사람들의 산책로 바로 위, 높은 나무에 둥지를 틈려서 맷비둘기입니다. 녀석들은 부화한 지 막 하루가 지났습니다. 아직 스스로 체온 조절을 못하죠. 그래서 어미가 따뜻하게 품어줍니다. 날개를 잔뜩 부풀린 어미. 바람이 통하면서 보온성이 높아집니다. 그런데 녀석들 잠시도 가만히 있질 않습니다. 배가 고픈 걸까요? 보챔이 점점 심해집니다. 급기야 어미를 툭툭 치기까지 하네요. 참다 못한 어미가 둥지를 떠납니다. 언제 어디서 천적이 공격할지 모릅니다. 멀리 갈 수가 없죠. 그런데 뭔가 이상합니다. 먹이 사냥을 하지 않습니다. 먹이가 마땅찮은지 새끼들이 걱정되는지 어미는 금세 둥지로 돌아옵니다. 그런데 이상한 광경이 포착됐습니다. 새끼의 부리가 어미 부리 깊숙이 들어가 있습니다. 흡사 어미가 새끼를 삼킬 듯한 모습입니다. 새끼가 부화하면 맷비둘기 암수의 모이 주머니에는 특별한 성분이 생성되는데요. 바로 피전 밀크, 즉 비둘기의 젖입니다. 새끼들의 발육에 필요한 모든 영양소를 갖추고 있다네요. 놀랍게도 포유류처럼 젖을 먹여 새끼를 키우는 겁니다. 맷비둘기는 곤충이나 애벌레를 찾기 힘든 2, 3월에도 번식을 하는데요. 독특한 피전 밀크 덕분이죠. 부화한 지 15일 정도가 지나면 새끼들은 완전히 자랍니다.
그중 10일 동안 피전 밀크라는 젖을 먹고 자랍니다. 어밋의 목 안까지 새끼는 부리를 깊숙이 밀어 넣습니다. 마치 전쟁 같은 피전 밀크 빨기가 계속됩니다. 몸집이 커질수록 힘도 세지고 먹는 시간도 길어집니다. 그만큼 어밋새는 힘듭니다. 하지만 고통을 감내하며 부부가 교대로 새끼에게 젖을 먹여 키웁니다. 텃새 곤졸박입니다. 새끼들이 주둥이를 흔드는 건 먹이를 달라는 신호입니다. 어미를 자극하는 것이죠. 주둥이의 노란색을 보고 먹이를 줍니다. 갓 부화한 새끼의 배설물은 어미가 그냥 먹습니다. 소화 능력이 약해서 먹이를 다 흡수하지 못하기 때문에 영양 성분이 많다네요. 어미의 부지런함이 새끼들을 성장시킵니다. 먹이 사냥에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죠. 폭발적으로 성장이 이루어지는 시기. 그만큼 식욕도 왕성합니다. 암수가 교대로 연신 먹이를 나르지만 녀석들의 식탐은 끝이 없습니다. 먹는 양만큼 배설도 잦습니다. 새끼가 자라면 더 이상 어미는 배설물을 먹지 않습니다. 새끼가 소화를 다 시키기 때문에 영양분의 가치가 없기 때문이죠. 어밋새도 실수를 합니다. 하필 배설물을 새끼에게 떨어뜨리고 말았네요. 새끼가 어느 정도 자라면 먹이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배설물을 치우는 것입니다. 보통 어밋새들은 가능한 멀리 갖다 버립니다. 냄새를 없애기 위해서죠. 그래서 천적으로부터 둥지의 새끼를 보호하는 것입니다. 어미의 모든 행동은 새끼들의 생존과 직결되어 있습니다. 남산에 봄비가 내립니다. 비를 머금은 은행나무, 초록빛이 싱그럽습니다. 식물에게는 더없이 고마운 담비입니다. 하지만 어미새에게는 그다지 반갑지 않은 손님입니다. 젖은 깃털을 힘껏 털어봅니다. 젖은 날개로는 쉬이 나는 것도 먹이 사냥도 힘이 듭니다. 최악의 상황입니다. 하지만 새끼에게 먹이기 위해 어미새는 빗속에서 사냥을 합니다. 모성이란 원래 그런 것입니다. 비가 그쳤습니다. 둥지 속 새끼들은 괜찮을까요? 다행입니다. 새끼들은 한 마리도 피해를 입지 않았습니다. 5마리 모두 무사합니다. 비에 어미는 걱정이 많았을 겁니다. 항구비는 넘은 셈입니다. 검은 깃털이 올라오기 시작한 녀석들, 하루가 다르게 자라고 있습니다. 맷비둘기 둥지에는 예기치 못한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새끼 한 마리가 움직이질 않습니다. 어미가 와도 달려드는 것은 한 녀석뿐입니다. 밤새 내린 비를 견디지 못하고 죽음을 맞이한 것입니다. 어미는 죽은 새끼에게 관심이 없습니다. 살아남은 녀석을 잘 키우는 것이 어미의 몫이죠. 잔인해 보이지만 어미 나름의 생존 전략입니다. 며칠 후 녀석들은 훌쩍 자랐습니다. 이미 둥지가 꽉 찰 정도입니다. 녀석들의 외모는 점점 어미를 닮아갑니다. 개구리를 통째로 삼킬 만큼 많이 자랐습니다. 어미는 여전히 헌신적입니다. 날개를 펴보려 하지만 쉽지 않네요. 어라? 제법입니다. 제대로 날개를 파닥이는 녀석도 있습니다. 다시 며칠 후 어미 떼까치가 요란스럽게 울어댑니다. 홀로 둥지에 남은 막내를 유인하는 소리입니다. 엄마의 재촉에 마지못해 둥지를 나서긴 했는데 두렵고 겁이 납니다. 참 어설픕니다. 날개로 나는 게 아니라 다리로 걸어 다닙니다. 체면이 말이 아닙니다. 어리다 해도 명색이 새인데 하마터면 떨어질 뻔했습니다. 목이 터져라 어미를 부릅니다. 대략 보름 정도 둥지를 떠나서도 어미는 새끼를 돌봅니다. 겁이나 주저앉고 맙니다. 마음과는 달리 날개가 따라주질 않습니다. 심기일전 아이쿠, 드디어 날았습니다. 다시 한번 도전. 이번에도 성공입니다. 스스로 사냥할 능력이 될 때까지 당분간 새끼는 어미에게 의지해 살아갈 것입니다. 그 시간이 끝나면 어미가 그랬듯 홀로 세상을 향해 날아갈 것입니다. 자연의 시간은 그렇게 되풀이됩니다. 5월 하순, 남산은 생기로 가득합니다. 나무의 초록 물결을 따라 따가운 햇살이 일렁입니다. 때일은 무더위가 찾아왔습니다. 남산 계곡에서 직박구리가 목욕을 즐깁니다. 깃털에 묻은 이물질을 깨끗이 털어내는 것은 자기 몸을 보호하는 것과 직결되죠.
곤졸박이도 같은 이유로 계곡을 찾았습니다. 작은 웅덩이의 고인 물에 목욕을 하는 녀석도 있습니다. 물은 새들이 생존하는 데 필수 조건입니다. 나무와 더불어 물이 있기 때문에 남산에 많은 새들이 서식할 수 있습니다. 일찌감치 목욕을 마친 집밥구리 녀석이 몸을 말립니다. 따가운 햇볕은 털 속의 기생충을 없애줍니다. 남산에서 녀석들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가는 곳에 둥지를 트기도 합니다. 모습을 드러낸 녀석, 박새입니다. 남산에서 새와 사람은 삶의 공간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박새는 흔한 텃새입니다. 넥타이를 맨 듯한 외모가 특징이죠. 다만 크기가 작기 때문에 관심을 가져야 보입니다. 단번에 둥지에 들어가는 법이 없죠. 주변을 살피고 또 살핍니다. 천적을 경계하는 거죠. 이미 둥지가 가득 찰 만큼 많이 자라 있습니다. 주식은 곤충, 먹는 양도 어마어마합니다. 하루 300~400마리를 먹어치우죠. 쉴 새 없이 사냥을 해야 하죠. 박새는 숲을 지키는 역할도 합니다. 나무를 병들게 하는 해충을 줄여주기 때문이죠. 울창한 숲. 아주 높은 곳에 둥지를 마련한 녀석도 있습니다. 10m 높이의 고목에 난 구멍. 집주인이 돌아왔습니다. 주변 경계가 심한 녀석. 5가지의 색을 가진 오색 딱따구리입니다. 날카롭고 강한 부리로 나무를 뚫어 직접 둥지를 지었습니다. 새끼는 벌써 어미와 비슷한 부리를 갖고 있습니다. 급격히 성장하는 시기, 새끼의 식욕은 엄청납니다. 이 시기 암수가 교대로 하루 60번 이상 쉴 새 없이 먹이를 나릅니다. 바로 또 먹이 사냥을 나왔습니다. 오색 딱따구리가 나무를 두드리는 소리가 남산에 울려 퍼집니다. 빠른 속도로 쉬지 않고 나무를 쪼아댑니다. 하루 평균 12,000번 나무를 두드립니다. 바로 새끼에게 줄 유충을 잡기 위해서죠. 한 가지 걱정이 됩니다. 저렇게 쪼아대면 나무에 해가 되진 않을까요? 오히려 그 반대랍니다. 의외로 나무의 회복력은 강합니다. 뿐만 아니라 나무 속 해충을 잡아주기 때문에 더 건강해진다는군요. 그래서 별명이 나무 의사랍니다. 특히 오색 딱따구리가 선호하는 나무가 있습니다. 바로 썩은 고목입니다. 새끼가 좋아하는 애벌레가 많기 때문이죠. 초속 6에서 7m
킬로미터의 속도로 1초에 무려 20번이나 나무를 쪼아댑니다. 사람이라면 충격으로 뇌진탕을 일으킬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오색 딱따구리는 끄덕없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 여러 가지 설이 있지만 특이한 뇌구조 덕분에 충격을 완화한다고 합니다. 먹이로 새끼를 밖으로 유인해 봅니다. 눈치가 구단입니다. 애벌레만 낚아채가는 녀석. 실패입니다. 부화한 지 20일, 둥지를 떠나야 할 때입니다. 녀석은 아직 준비가 되지 않았습니다. 새로운 세상에 대한 기대보다 두려움이 앞서는 것이죠. 선뜻 숲으로 날아가질 못합니다. 이번에는 멀찍이서 먹이를 주지 않고 유인해 봅니다. 하지만 녀석이 한 수 위입니다. 실패입니다. 다시 작전을 바꿉니다. 마지막 방법. 계속 소리로 안심을 시켜줍니다. 두려운 마음에 녀석은 망설이고 또 망설입니다. 그러다 둥지 밖으로 날아오릅니다. 새끼 오색 딱따구리가 숲을 향해 힘차게 날아갑니다. 지푸른 녹음, 계절은 여름을 향해 갑니다. 소나무에서 우연히 포착된 녀석, 새매입니다. 작은 새를 잡아먹는 습성 때문에 붙여진 이름이죠. 수리과의 맹금류로 멸종 위기종입니다. 남산에서 서식이 확인된 것은 작년부터입니다. 녀석은 깃털 정리에 꽤나 공을 들입니다. 먹이 사냥 때문이죠. 날개를 잘 정리해놔야 더 빠르게 날 수 있습니다. 새끼는 어디에 있는 걸까요? 소나무가 우거진 높은 곳에서 둥지를 발견했습니다. 흰털이 복슬복슬한 새끼들끼리 서로 체온을 나누고 있습니다. 일주일 후 녀석들을 다시 만났습니다. 아직 귀여운 외모지만 맹금류의 피가 흐르고 있죠. 사냥을 나갔던 어미가 돌아옵니다. 새매는 육식성입니다. 맹금류 특유의 날카롭고 강한 부리로 사냥해온 새를 잘게 찢어서 새끼에게 먹입니다. 녀석들 먹성이 대단합니다. 순식간에 먹이는 사라져버립니다. 바로 어미를 재촉합니다. 대략 24일에서 30일 정도 새끼들은 둥지에서 자랍니다. 녀석들의 날개에도 검은 털이 돋기 시작했습니다. 맹금류의 외모를 갖춰갑니다. 새끼들의 날갯짓이 힘찹니다. 이 시기 깃털은 각질에 둘러싸여 있습니다.
날갯짓을 통해 각질을 털어내는 겁니다. 그러면 깃털이 빨리 돋아나고 날개도 더 잘 펴진다는 걸 본능으로 알고 있는 것이죠. 바람이 불 때 날갯짓을 더 자주 하는 것도 같은 이유입니다. 둥지를 떠날 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새끼 새매들은 남산숲으로 날아가 맹금류의 사냥법을 배울 것입니다. 어미가 그랬던 것처럼 말이죠.